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미술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등했었던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버블이다라는 게 있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야 될 텐데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 시장의 호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집의 개수와 인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거의 30대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30대 초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옛날엔 근데 보편적인 집의 구조였어요. 그냥 주택이에요. 지금처럼 뭐 빌라나 그런 것도 아닌데 주택에 세 가족이 삽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인집은 뭐 방이 2개인 1층에 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집, 세입자 두 가구는 방 1개에 사람 셋, 4명 이렇게 몰려 살았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봐도 아실 수 있죠.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 단칸방에 여러 식구들이 모여 사는 게 예전에는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흔히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도 어른이지만. 단칸방부터 시작했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잘 보시면은요, 혼자 사는데도 1인 가구임에도 방 2, 3개로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빠니보틀이나 아니면 곽튜브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와야 되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방 2개 아니면 3개 이 정도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집 하나에도 막 10대 명씩 살았으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가구 수를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집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이 필요한 공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소득 수준도 올라갔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봐왔었던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분명한 거는 예전보다 한 명이 쓰는 공간이 늘어났고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냥 2가족이잖아요. 저랑 이제 와이프 조정은 작가님만 있는데도 방이 3개예요. 근데 둘이 쓰는데도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정은 작가님의 작업실을 방 하나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방 4개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저는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방 5개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애들은 자기 방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자기 방이 있기도 하지만 바깥에 뭐 이렇게 자기 아지트가 있다라든가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들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네 그냥 3룸의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약간 월세를 주는 식의 작은 아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그러면은 대부분 그 본집에는 부모님들이 살고 그 옆에 집에는 자식들이 산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분가를 하기 전까지, 아니면 분가를 하더라도 거기서도 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무튼 분명한 거는 개인별로 방 1개 이상씩이 필요한,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방 2, 3개 이상 쓰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들도 물론 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혼자 산다고 해서 그냥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죠. 내가 단칸방에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 가족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벽에다가 달력 걸고 아니면은 가족 사진 걸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1인 가구가 방을 뭐 두세 개씩 쓴다. 예를 들어 남자 같은 분들은 침실 하나 하고 방이 세 개라고 하면은 하나는 홈짐 하는데 운동하는 방 이렇게 놓고 뭐 옷방 이렇게 놓는다라든지 뭐 컴퓨터방 이렇게 놓는다라든지 여러 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벽이 좀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여유 공간 여기다가 미술 작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짐을 논다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취향을 위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가 그냥 뭐 욕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고시원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냥 잠자는 침대랑 책상이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취향을 위해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미술 작품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냥 2인 가구나 3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집의 크기들이 많이 늘어났고 여유 있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미술 작품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인구 감소가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빈집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구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없는데 그냥 사무실 같은 거 아니면은 공동의 놀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밖에서 뭐 이렇게 술도 못 마시고 하니까 친구분들끼리 야 그냥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상가 같은 거 요즘 빈 공실 많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냥 아지트를 만들자. 아니면 유부남들이나 아니면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뭐 이번에 이것도 하나 써야겠다. 취미 공간. 취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부남들이 PC방도 못 가니까 야, 우리 그냥 PC 몇 개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PC방처럼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공간을 하자. 그런 공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은퇴를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은퇴했는데 그냥 집에만 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그게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연구소란 이름 해놓고서 뭐 약간 일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은퇴를 어떻게 보면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을 계속 나가세요. 근데 사무실을 나갔는데 옛날처럼 뭐 일을 열심히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직함도 필요하고 집에만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냥 작은 공간 정도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빈 공실들이 뭐 인구가 진짜 감소돼서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싼 가격에 그런 공실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파트에 3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근데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이제 조정은 작가님도 작업실을 하나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4룸이나 5개 방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 그런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아기가 하나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3명이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트가 뭐 방이 4개짜리로 가고 그리고 작업실이 2개가 있으니까
공간이 6개가 있는 거예요. 방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한 사람당 2개 이상씩의 공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방 하나라고 하기에는 제 작업실이 집보다 크지만, 하여튼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아직도 단칸방에 계신 분도 있고 고시원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옛날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한 사람당 방을 몇 개씩 쓰고 이런 거는 아예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늘어난 개인의 여유 공간 안에 작품들이 들어가는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술 호황도 1인 가구가 작품을 사시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 꽤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작품들을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 미술 작품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용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공간이에요. 저만 하도 그렇습니다. 큰 작품들도 여러 개 사고 싶은데 큰 작품을 둘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이 좀 더 커지고 공간적인 여유가 더 커지고, 그리고 컬렉터 분들은 아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컬렉팅을 위한 공간을 따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부자분들은 컬렉팅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런 빈 공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작품 컬렉팅들을 넣어두는 그런 공간들도 이미 많이 있고 더 생겨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걸 서비스를 해주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공간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들이 그러니까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작품들의 수요들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배가 되면은 그 수요도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옮겨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집이 한 1.5배 커진다. 그러면은 짐이 1.5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큰 작업실을 쓰다가 작은 작업실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네. 생각보다 짐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의 인구 감소와 그리고 개인이 쓰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에 따라서 미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는 다르게 개인들의 이제 욕망과 미술에 대한 그 니즈들은 더 커질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얘기를 했었던 뭐 이민자들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은 차치하고 나서도 그냥 한국인들끼리만 산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가 된다라는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술 시장하고 연결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 혼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